자,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전 게임 삼국지 5 황금판 제가 이제 공략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동안은 설명 없이 이제 영상만 찍어 봤는데 설명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은 되게 쉬운 게임인지 알기 쉽게 이제 확인을 해 줄게요. 이제 엑사기어로 플레이하는 건데, 엑사기어 플레이시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써놨지만 600에 480 사이즈 해놓고 이렇게 화면을 늘려주는 게, 아이고, 늘려줘서 버그 났네. 엑사기어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버그가 나요. 버그가 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스마트폰을 나가지고 여러 번 페이지 누른 다음에 엑사기어를 창을 날려줘요. 날려줘도 엑사기어가 꺼지지 않고, 이게 화면을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살아있죠. 이거 터치해주면은 엑사기어가 다시 이렇게 그대로 꺼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 흔들림 버그가 사라져요. 그리고 200에 480 창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와이드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넓혀줘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800에 600 사이즈로 하면은 화면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폰에 적합한 세팅이고,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게임은 삼국지 5 1.6 버전이에요. 여기 맨 위에 자꾸 두 손가락이 눌러지네. 왜 꺼졌지? 실수로 꺼버렸네. 다시 켜고. 엑사기어로 삼국지 5 한국판을 즐겼을 때 튕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튕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세이브로드는 그렇게 자주 안 해줘도 되고,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됐는데, 구동도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일단 시나리오 유비로 제가 플레이해서 보여줄게요. 제 영상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 보면 삼국지 5 재생 목록에 보면은 공손도로 클리어한 영상이 있거든요. 엄청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모든 이제 얍삽이라고 그래야 되나, 꼼수들 다 이용해서 플레이한 거기 때문에 엄청 쉽게 했어요. 공손도든 뭐든 모든 군주가 다 적용 가능한 얍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5는 황금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이제 새로운 게임 누르고 208년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유비 감기가 걸려가지고 유비 플레이 하면은 초반 장수들은 많은데 이제 조조가 바로 쳐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조조랑 동맹 맺거나 송건이랑 동맹 맺으면은 아무도 쳐들어올 세력이 없어요. 그냥 동맹 맺고 병사 모집될 때까지 한원이랑 이런 애들 다 쳐가지고 그냥 세력 넓혀가면 되거든요. 삼국지5는 동맹을 얘네들이 파기를 못해요. 삼국지4하고 틀려요. 파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 맺으면 쳐들어오지도 않고, 동맹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또 다시 동맹을 맺으면 돼요. 제 공선도 영상 공략에서도 보여줬듯이 동맹을 맺으면은 무조건 그냥 끝이다. 그냥 존버 타면 돼요. 존버 타면 돼. 동맹 맺으면은 존버 타면 끝인 게임입니다. 일단은 삼국지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연에서 황충과 위연을 빼와야죠. 담당 정치력을 높은 애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1.6판에서는 500금 고정으로 그냥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장소가 나올 때까지 제갈량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다 안 된다 그러네? 그러면은 일단은 위원을 빼오고 유비는 된다 그러니까 위원을 빼오고 정치력이 높은 애가 또 다 인사로 해줘요. 그냥 인사로 해줘가지고 황충이 될 때까지 실행장수 간홍 다 안된다 그러네. 안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모병 한번 하고 징병을 할까? 징병을 하면은 그게 떨어져서 안되죠. 명성이 떨어져가지고 군사로 임명을 하고 군사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다 경험치를 위해서 다 내정으로 돌리면 돼요. 다 싹 다 무력 높은 애들 빼고는 여기 보면은 상을 눌러가지고 능력치를 봐서 능력치 개수가 적은 애들은 다 내정으로 돌리면 돼요. 싹 다 내정으로 돌리고 전부 다 내정으로 돌려요. 경험치를 위해서. 그리고 외교 한두 명 남겨놓고 정치력 70대나 60대 정도를 한두 명 외교로 남겨놓고 한 2명 정도면 괜찮아. 계략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수 담당관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인사 담당관은 아까처럼 정치력 높은 애 담당 인사 이렇게 해주고 일단 모병은 군사 담당관은 이렇게 한두 명만 해놓고 모병은 먼저 해주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 좀 줄이고 병타 배치는 초반에 삼국지 1.6판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과 일단 제갈량은 만방 채워야 돼요. 왜냐면 제갈량은 혼란 걸면은 낙뢰가 걸리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의 장수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운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무력을 클릭해보고 관우 1명, 장비 1명, 위원 1명 이런 식으로 무력 높은 애들을 유비 빼고 유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군주 잡혀도 게임이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처럼 반격은 없지만 이 게임에서 반격은 없지만 어그로용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그로용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조운과 제갈량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모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정해도 뭐 딱히 소용할 게 없으니까 외교를 맺어주죠. 원래 1.6판에서 저는 외교를 208년 시나리오 할 때 외교를 안 맺는데 한번 외교 맺는 꼼수를 다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동맹기간은 길게 가고 밑쭉 보내가지고 군량 된다 그러죠. 제갈량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돼 이게 제갈량의 조인이 다 맞지는 않는데 거의 믿으면 돼요. 동맹 맺었죠. 이제 다음 달에 군량 빼오면 돼요. 보면은 일단 황충부터 등용해보고 안되네. 그러면은 인사 담당관을 이접, 조운, 송건, 미축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쳐들어갈게요. 이게 등용할 수 있는 500금이 500금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요. 금을 바꿀 수가 없어요. 1.6판 같은 경우에. 대신에 순정판이나 2.5판 같은 경우에는 금의 액수를 바꿀 수가 있는데 50금으로 50금씩 늘려가거나 줄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군사의 조언이 떠요. 이제 제갈량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제갈량 같은 경우는 기력이 높은 애들 말은 믿고 그대로 하면 되고 지력이 낮은 애들 군사로 임명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말에 50금씩 하다 보면은 틀린 말을 할 때가
말이 바뀌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적용해서 등용하면 돼요. 그 금 수량으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황충도 빼었죠. 이제 다시 원복을 해야죠. 정치는 송건하고 미축 정도 해놓고, 이게 정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등용되는 게 아니고 삼국지 5는 금의 액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 1.6판 같은 경우에는 금을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수들을 여러 명 총동원해서 이제 상성이 맞으면은 상성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금 액수하고 딱 그 정치라고 맞는 장수하고 딱 아다리가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등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용을 하면 돼요. 금을 50금으로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등용하는 방법은 있다. 조우는 다시 군사로 돌리고, 그리고 인사에 이렇게 많이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놔두죠. 뭐 인사는 이 정도 놔두고, 특수 담당관은 황충은 능력치가 거의 풀로 찼을 거예요. 특수 능력이 거의 풀로 찼기 때문에 황충은 무조건 군사로 해놓고, 특수 담당관은 충성도를 눌러보고 맨 밑에 보면은 능력치들이 뭐라 그래야 되냐, 70 미만인, 평균 능력치가 70 미만인 애들을 특수 담당관으로 해놓으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 쩌리 장수들이라 그러죠. 일명 쩌리 장수들. 이 쩌리 장수들의 활용도가 삼국지 5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거의 99%는 모를 거예요. 이 쩌리 장수들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특수 담당관을 해놓고 이 쩌리 장수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쩌리들이 아니고 에이스급이에요. 에이스급.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일단 미방, 장달, 번강은 능력치들이 거의 70대에 미치죠. 일단 이렇게 3명 정도 해놓을게요. 쩌리 장수들 해놓고, 포상은 딱히 처음부터 거시기 하지 말고 한염부터 바로 쳐들어갈게요. 쳐들어가자. 제갈량 좋은 이 일자리 부대도 쳐들어가요. 일자리 부대라고 해서 데미지를 못 주는 게 아니고 데미지를 줘요. 보여줄게요. 그리고 같이 데려가면은 경험치도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기만 해도 경험치가 올라요. 장군으로 승급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데려가고, 궁시가 삼국지 5나 2.5판이나 하여튼 모든 삼국지 5와 관련된 시리즈들은 원시 공격이 중요해요. 원시로 먼저 적을 조져놓고 이제 근접 공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주 하는 게임 똑같아요. 소리 좀 줄여놓고, 원시로 공격을 적의 병력을 줄여놓고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놓고 막타를 치는 방식, 그게 모든 이런 턴제 방식의 기본 전략이에요. 절대 근접 공격은 원시로 최대한 턴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보고 난 후에 근접 공격을 하는 거지, 최대한 무피해로 적을 죽일 수 있으면 무피해로 적을 죽이고, 공격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게임의 원칙이에요. 그거는. 이 나머지 애들은 원시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 5부대만 쳐들어갈게요. 쳐들어가고, 관우가 적토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동력이 빠르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려서. 보면은 제갈량이 물론 지금 저기 이런 식으로 원시 공격으로 조져주고, 혼란이 걸면은 낙내가 걸리는 저식이
1.6판이기 때문에 특수 능력이 있지만 혼란을 걸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1.6판은 최소 두 칸에서 두 칸이 떨어져도 혼란을 걸 수가 있지만 두 칸이면 무조건 적의 화살 공격을 맞죠. 빠져버렸네. 그냥 원시로만 이 한현이라는 군주는 원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1.6판 같은 경우에는 군주는 체력 회복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적이 체력을 회복을 못하게 어느 정도 저시기 하면은 제갈량으로 혼란을 걸어줄 수도 있고, 최대한 여튼 빨리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사거리가 3이고 우리 편은 3이고 적의 진영은 저게 어린 진영인가? 어린 진영은 사거리가 2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샌드백이죠. 우리 편한테 얻어맞기만 하죠. 근데 체력을 회복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일마가 1.6판에 적 군주에 한해서만 체력 회복이 가능하죠. 우리 편은 그런 게 없는데 AI만 이런 식으로 AI만 가능한 회복 특수 능력이죠. 자, 보면은 일자리 부대도 공격 관우 일자리 부대죠. 10797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부대를 쳐도 달았죠. 107에서 거의 99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8, 하여튼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 부대도 공격에서도 효율이 있고 방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에서도 병력이 없을 때는 어그로으로 적의 근접 공격을 일자리 부대가 먼저 막게 돼 있어요. 적은 항상 딱 적에게 붙여놓거나 적의 길목으로 딱 막아놓으면은 그 병력이 적은 일자리 부대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일자리 부대는 몸빵 및 어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잡혀버렸죠. 그냥 잡아버렸네. 자, 전부 다 남겨줘요. 강화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등용 등용되면 땡큐죠. 그리고 정보를 보고 여기는 모든 장수는 이쪽으로 싹 다 옮겨줘요. 미추가하고 황충이 남았네. 그 다음에 장군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장군의 능력 여기 보면 쭉 넘겨서 여기서 승진을 누르면은 승진 가능한 장소가 목록이 뜨죠. 조은 올려주고 곽준 올려주고 완평 올려주고 송건은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황충 올려주고 그리고 위원 올려주고 장포 올려주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재편이 불가능하네. 재편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깝네. 조조가 쳐들어오지 않게만을 바라야죠. 일단 휴양. 회의는 무조건 해야죠. 회의의 기본 원칙은 외교예요. 외교. 무조건 외교할 수 있다고 장로님과 이시어요. 성도의 장송이면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교가 1순위지만 저는 성도의 장송을 노리겠습니다. 성도의 장송. 이렇게 하고 조조가 무릉을 노리네.
여기서는 죽었고. 자, 여기서 징병을 한번 때릴까? 모병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모병 하지 말고 그냥 황충 미축을 이쪽으로 다 옮길게요. 장사로 옮기고, 본국에서는 자, 외교를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원조를 할 수가 있어요. 송건한테 원조. 엄청나게 금을 줬죠. 모병을 한번 때리고,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제갈량 먼저 1바 따라주고, 여기서는 이제 황충을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황충을 먼저 줘야 돼. 황충이 수비든 공격이든 난사하고 원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SSS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조운을 줘야 돼요. 조운이 그 다음 티어고, 나머지는 2.6, 2.5판 같은 경우에는 유비를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제갈량하고 유비를 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유비는 2.5판 같은 경우에는 무한 반개 낙석이 가능해요. 거의 뭐 최고의 수비왕이거든요. 무한 반개 낙석이 가능한 거는 2.5판 같은 경우에는 유비하고 제갈량이 있는데, 제갈량은 특수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제야에서 나오는 제갈량은 무한 반개 낙석이 가능하고, 이미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제갈량은 무한 반개 낙석이 불가능하거든요. 화개가 특기로 설정돼 있어서 2.5판 같은 경우에는 제야에서 등용하는 제갈량만 무한 반개 낙석이 가능하고, 유비는 무조건 무한 반개 낙석이 가능하고. 하여튼 여기서도 나머지는 그냥 일자리 부대 주고, 무력을 우선순위 해놓고 일자리 부대 주고, 관색, 관평.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비는 1만 주고 관으로 주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고, 휴양. 6기가 떠나버렸네. 포상을 안 주니까 뭐 일단은 장성을 얻으러. 자, 장성이 어딨니? 여기 있네. 충성도 84. 자, 이런 식으로 장수를 바꿔가다 보면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되면은 인사 담당관을 바꿔가지고 정치력 높은 애들 위주로 싹 한 번 더 해보고. 송건, 관우, 좋은. 안 되더라도 다음 턴에 다시 도전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쳐들어갈까? 개항으로. 일단 민중성도가 너무 낮은데, 굳이 공격을 안 해도 돼요. 개항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쳐들어가진 않을게. 여기서 수비할게. 수비하고 이제 모병을 한번 때리고, 그리고 귀대 배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조건 외교 진상 송건한테, 동맹 맺은 송건한테 군량을 3,000 보내요. 3,000 이상 보낼 필요는 없어요. 3,000 보내고, 외교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네. 왕보 해줘라. 원조. 이러면 또 많이 줄 거예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받으면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군량이 그냥 들어가 버렸죠. 이정님 마량을 마량이 부하가 되었다. 박준도 떠나버리고, 포상을 줘야 되는데 포상을 안 주니까 다 떠나버리죠. 일단은 떠날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났을 거예요. 거의 떠났고, 부사인 반준
부사위는 등용을 해야 돼요. 부사위는 필요해요. 근데 장성을 먼저 등용할게요. 장성이 어딨더라. 이런 식으로 장수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안되네. 그럼 마량 아까 등용됐으니까 마량도 해보고. 안된다 그러네. 그럼 일단 부사인 먼저 등용할게요. 제가 부사인이 등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설명을 해볼게요. 송권이 가능한, 아유 실수했다. 터치미스. 씨, 터치미스. 그리고 충성도 좀, 민충성도 좀 올려줄게요. 관세이가 저걸로 돼있네. 이 정도 주면은 올 거고. 관세기는 수행 보낼게. 그냥 나중에 보내겠구나. 자, 모병을 계속 해주고, 모병 전에 장송 먼저 빼올 수 있으면 빼오고. 이게 500금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장송이 원래 배신을 잘하는데, 아이씨, 자꾸 터치미스가 나네. 실수. 일단 모병을 때리고, 이제 수비하기에는 병력이 충분하고, 내정도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훈련 한번 해주고. 관우가 좋은 관우. 휴양 영릉에 쳐들어갔다. 유도는 주었고, 그러면은 개양을 먹으러 한번 가보자. 개양에 공짜 장성 한번 노려보고, 장성 성공하면 됐다. 오케이, 됐죠. 이러면은 목표 달성. 그러면은 포상도 관리도 슬슬 해볼게요. 개양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개양 쳐들어가는 건 포기하고, 굳이 안 쳐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삼국지포 같은 경우에는 쳐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 먹는 거보다 삼국지 5는 도시 먹는 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은 금과 군량이 남아 돌거든요. 병천하고 구입을 해야죠. 이제 쳐들어오겠네요, 우리 쪽으로. 제가 유튜브에 옛날에 올린 일단은 송권한테 금을 주고 군량을 얻어올게요. 금을 주고 군량이 없으니까 얘네도 맞나? 얘네도 별로 없네. 군량을 얻어오고, 오케이, 군량 얻어왔고, 모병 한번 때리고, 이제 슬슬 우리 쪽으로 쳐다볼 거니까. 자, 장비라. 장비는 필요 없고, 딱히 뭐 관평이나 주자. 훈련 한번 하고. 자, 등용할 수 있는 애가
장려 하우던 상랑 진진 괴량 장윤종 조비. 이 정보를 보고 장수를 누르고 지력을 눌러보면은 지력 좋은 장수들을 먼저 빼와야 돼요. 서서가 완에 있죠. 방통은 아직 안 나왔고 서서를 먼저 빼올게요. 완에 가서 서서 제갈량 마량 이적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유비가 된다 그러죠. 이러면 서서도 빼왔죠. 왕보 30 주고 담당 내정으로 서선 내정. 아니 서서는 능력치가 많으니까 외교로 돌려놓고 자, 모병 한번 또 때려주고 자, 관평이 대신에 서서를 주고 그리고 훈련 내정 한번 해줄게요. 휴양 자, 포상 한번 주고 이게 보면은 미방, 한연, 장달, 범광, 부사에는 포상을 절대 줄 필요가 없어요. 유문부터 주면 돼요. 절대 저 다섯 명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 쩌리 장수들의 중요성하고도 되게 강조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력을 눌러보고 정보를 봐서 빼올 수 있는 애들을 쓱 한번 훑어보고 법정은 빼올 수 있긴 한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고 딱히 마음에 드는 애가 없네요. 방통 있으면 빼오려고 그랬는데 방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어허 주태 위안 장압 대사자 감령 서왕 자 쑥 봤는데 딱히 빼오려면 빼올 애들은 많은데 굳이 공략 영상이니까 귀찮게 그렇게 안하고 내정 한번 때리고 등용이 가능한가. 자 장송이 놀고 있네. 인사 장성은 인사로 빼주고 관색은 수행 한번 보내고 담당 특수로 돌리고 무력 높은 애 중에서 조금 관평하고 일단 관평 특수로 보내서 수행 한번 보내고 그 전에 모병 한번 먼저 모병이 우선이에요. 조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장비 위연 관응 장포 주창 유봉 유화 한양 그리고 일자리 부대 이렇게 나눠주고 휴양 그리고 송곤한테 또 금을 또 한번 달라 그래야죠. 우리 슬슬 우리 금이 없으니까 송곤한테 쌀을 주고 너무 쉽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금을 그냥 퍼주네요. 퍼주. 황시파이브는 이래서 쉬운 게임이라는 거예요. 병사가 그냥 계속 모이고 금도 쪼달릴 일이 없거든요. 간편히가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내정 한번 때려주고 휴양 정보를 딱히 뭐
정보를 보고 방통이 나왔냐 안 나왔냐. 방통이 안 나왔으니까 딱히 안 빼도 돼요. 모병인 한번 때려주고 내정 한번 때려주고 수행 한번 보내주고 훈련 한번 해주고. 이게 수행 보내는 이유가 능력치도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보물을 얻어오죠. 담당 특수 누굴 보낼까. 장포하고 관흥이도 이제 슬슬 수행을 보내야죠. 그 전에 내정 한번 때려주고 포상 한번 해주고 요와 한번 주고 훈련 한번 해주고 송권한테 또 굴량을 주고 굴량 3,000을 주고 다음 턴에 또 얻어와야죠. 자꾸 여기다가 계략을 퍼붓네. 원조 송권 굴량을 얻었네요. 거래가 불가능해서 지금 일단 수행을 보내고 수행이 안되네. 얘네들이 기력이 낮구나. 그러면은 포상 주고 자, 제갈량 좌자 슬슬 법정이 나올건데 내정 한번 때려주고 아니 법정이란다. 방통 훈련 한번 해주고 목표 달성. 좌자 이런 선임 같은 거는 절대 뺏어올 수가 없어요. 전쟁도 지금은 시기상조고 마든가 30개월 마든가 30개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방통이 나왔나 한번 보고 방통은 안 나왔고 딱히 빼올 장수들이 그렇게 쓸만해 보이는 애들이 없네요. 일단은 송건이가 금이 어마어마해졌죠. 삼국지 5는 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4는 쪼들리는데 굴량을 줘서 그러면은 좀 적게 하고 안되네. 정보를 보고 연구를 한번 하자. 연구할 금이 안되네. 그럼 원조 받고 송관한테도 금을 주고 쌀을 주고 송관하고 연구해야겠네요. 그리고 모병을 한번 때리고 휴양 수행 한번 보내놓고 방통 나왔나 확인하고 방통이 없으면은 원조 받고
연구 한번 하고. 다른 애랑 하고 있나 보네요. 안된다. 굳이 연구 안해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파이브는 연구랑 상관없이, 연구하면은 뭐 쉽게,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연구 안해도 상관없어요. 장사의 민준성도가 떨어졌으니까 포상 한번 해주고. 장포가 충성도가 낮아서 수행이 안 되는구나. 틈나는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연구가 또 되려나? 대상군주 성관 안 한다 그러네. 다른 군주랑 연구하고 있나 보네. 그러면 모병. 배치. 설득. 설득이 됐네. 동작대 이벤트. 성권한테 쌀을 주고.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만 해도 솔직히 그냥 끝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더 이상 공략이 필요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은 끝난 게임이에요. 뭐 삼국지 5 순정판 2.5판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우리 편 병사도 이제 수비할 공격도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제 일자리 부대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동맹 맺었기 때문에 송건이 지원 올 거고. 야, 오하의 여몽. 이런 여몽의 지력이 5인가 6인가 올라갈 거예요. 되게 볼까요? 여몽의 지력이 얼마나 올라갔냐. 야, 95가 돼버렸죠. 엄청나게 올랐네, 여몽의 지력이. 그나저나 방통에 수색을 해야지 나오려나? 수색 한번 해보죠 뭐. 강화에 있을 것 같은데. 강화에 이적 나왔죠. 방통은 능력치가 열렸으니까 인사로 박아놓고 됐고. 이 정도면은 무력 높은 애들 또 위원과 위원 놔두자. 보상 한번 주고. 호반이 한 명 주고. 빠등한테 금을 얻을 수 있나? 송군한테 쌀 주고.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 끝난 게임이야 그냥. 송관이 금을 얻다가 썼길래 순식간에 금이 날라갔지. 연구 한번 해보자 이것들아. 안 한다네.
그러면은 수행 보내기도 그렇고 내정이나 한번 하고 포상이나 한번 주고 징병이나 모병이나 한번 때리고 이제는 일자리 부대도 필요 없어요. 있으면 더 수비하기 편하긴 한데 병력이 모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내정 한번 하고 순찰 좀 한번 해줘야겠네. 모병 한번 하고 진상 한번 하고 장로가 금이 많네. 일단 송관한테 주고 강화를 먹으려고 그러나 이것들이. 그러면은 관색 다시 수행 보내고 쳐들어가죠 뭐. 아니다, 아직은 좀 그렇고. 배울 애들이 있나. 법정 배울 수는 있는데 그다지 쓸만하지가 않아서 법정 빼야보죠 뭐. 어만부터 노려볼까. 어만은 안되고 이염 한번 노려보자. 이염도 안되고 법정은 아마 오지 싶은데. 왔죠. 포당 한번 주고. 법정은 그래도 군사이기 때문에 병사를 2만 이상 가질 수가 있죠. 혼란도 가능해주고. 법정을 그냥 인사로 박아주고. 자, 먼저 그냥 아낌없이 주죠. 그냥 동맹 맺으면은 끝난 게임이에요. 성취 파이브는 솔직히 자잘한 그 외에 자잘한 이제 다른 이제 공략 팁 같은 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엄청 쉬운 게임이에요. 자체 봉인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삼국지 4가 만게임 이러는데 삼국지 4보다 삼국지 5가 그렇게 따지면 더 만게임이에요 솔직히. 이거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없어 아무것도. 이거보다 뭐씨 더 할 게 뭐가 있네. 완전 사기죠 사기. 계속 주고받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비로 그냥 쌀가금을 그냥
와리가리 하는 게임인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네. 맹위기 성도한테. 성도. 유성추. 유봉이는 뭐 갈 리가 없고. 빼올 애가 누가 있을까? 사마가 빼올 수 있겠네요. 무릉? 무릉의 사마가. 사마가는 쓸만해. 원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능력이 안 열려가지고 거시기 한데, 무릉의 사마가라. 유비가 가능하다. 사마가 빼오고, 무력도 높고 원시가 있기 때문에 난사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지력이 낮아가지고 얘는 수비론 부적합하고 이제 공격용으로 쓰기엔 좋죠. 강화에 한 명을 보내서 저것 좀 올려야겠네요. 민중성도. 송골한테는 계속 쌀하고 금을 얻어내고, 금내더라. 그래, 연구 좀 하자 이것들아.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 위연 사마가. 자, 보자. 또 빼올 애가 있나. 빼올 애는 없고, 강화에서 이제 마대나 한번 수색을 해봐야겠네요. 강화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갈균, 비위, 마대가 없나? 어쨌든 저 둘은 올 거고 어차피 우리 집으로. 사마가는 수행이나 보내놓고, 보물을 많이 얻었으니까 보물 좀 주고, 황충한테 방천하극, 휴양. 제갈균이 안 왔네. 자상인 장로가 19개월. 제갈균이 사라져버렸네. 일단 동맹부터 맺고 장로하고. 장로와 24개월 맺고. 굴량. 힘들다. 동맹 맺은 김에 연구가 되나 보고. 안 한다네. 다 연구하고 있나 보네. 아니구나. 다
전차는 다 연구했나 보네. 그럼 마등하고 장로하고 이거 안되네. 통과봇이라도 개발을 해야겠네. 장로하고 하나라도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장로한테는 뜯어내고 삥 뜯어내고. 장로가 돈이 많네. 건물 그냥 이동해야겠다. 장사로 B는 봐주고 B는 인사로 봐가지고 교양. 실수했다. 장달 잘못하면 배신 때리겠다. 장달이 잘못하면 배신 때리겠다. 안됐네. 관음승 강화에 없나보네. 빼올 장소들은 없고 지력 높은 애들을 쓱 흩어보면 지력 높은 애들 빼올 장소들이 없고, 이러면은 모병이나 계속 해주고 주창 이런 애들은 필요 없고 포상 한번 주고. 오이씨, 강화에 배신 일으키겠는데 잘못하면. 14까지 떨어졌네. 강하 급한 게 없으니까. 장달이 배신 일으켰네. 허허 허허. 그 와중에 송건이가 지고. 야, 금하고 굴장이 어마어마하네. 장달. 야, 이러면 땡큐지. 우리 거를 가져갔구나. 아씨. 야, 이런 것도 되네. 장달 쳐들어가야지 그럼. 경험치 먹으러 이렇게 보내보자. 다행히 송곳니는 못 먹어서 경험치를 먹으러 가면 되겠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냥. 뭐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얻어먹다가 그냥 경험치만 주는 거죠. 너한테 경험치를 바쳐라. 잡았고, 강아이는 아무도 안 남기고가 아니고 장비 아무도 안 남기고 그냥 장다리 왔고 다시 왔고 왜 배신을 했냐 이럴 거면 충성도가 장다리 92. 장다리를 믿고 맡기면 안 되겠는데 강화에 이게 제가 아까 쩌리 장수들이 중요한 거를 잠깐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 중요하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 갔나 유봉. 이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삼국지 5 보면은 삼국지 5 같은 경우에는 황금판 같은 경우에 되게 심하죠. 1.6판 같은 경우에 뭐가 심하냐면은 적의 유언비어가 되게 심해요. 계략의 유언비어. 적의 유언비어가 막 들어오면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까처럼 막 강화에 막 무자비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충성도도 엄청 떨어지고 민충성도도 엄청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면은 이 쩌리 장수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삼국지 5를 비롯해서 2.5판 모든 걸 다 똑같아요. 2.5판, 1.6판 이 쩌리 장수들은 충성도가 낮아도 적이 빼가지를 않아요. 빼가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군은 계속 남아있어요. 아군에 계속 남아있는 대신에 적의 계략의 풍문 이거를 이 쩌리 장수들이 다 맞아줘요. 맞아주기 때문에 빼가지 않으면은 배신도 안 해. 지금 아까 장다리가 배신을 한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태수로 있으면은 배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급히 유봉을 보내서 유봉을 태수로 임명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배신 계략 구호 작전인가 그거를 장다리가 그 전에 먹었어요. 그냥 그걸 알고 유봉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태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작전이 먹혔고 이제 배신을 때린 거거든요. 걔가 지금은 어떻게 한 상황이냐, 제가 점령을 하고 이 강화를 보면은 태수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강화의 태수는 유봉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되면은 계략이 안 먹힌 상태죠. 계략이 안 먹힌 상태고 충성도는 92지만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70 아래이기 때문에 적이 빼가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적의 풍문은 얘가 다 맞아줘요. 그러면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쩌리 장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은 어떤 역할까지 해주느냐 지금은 아군 상성이 높은 장수들이 이제 에이스급 장수들이 아군의 상성들이 높죠. 그래서 충성도가 조금 떨어져도 적이 잘 쉽사리 못 배우는 반면에
후반부에 가면은 뭐 주유나 뭐 여몽, 육선 이런 에이스, 사마이 에이스들을 우리 편으로 맞이했을 때 1.6, 2.5판은 상관없어요. 2.5판은 금을 2천 주면은 상성이 같아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1.6판이나 순정판에서는 저기 충성도가 1만 낮아져도 적의 군주가 그냥 빼가죠.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탐구치 5를 많이 해보신 분은 충성도만 1만 낮아도 상성이 똑같지만 유비의 상성은 75예요. 75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충성도가 1만 낮아도 적이 그냥 빼가버려요. 그거를 이제 후반부에도 이 쩌리 장수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쩌리 장수들은 태수로 임명하면 절대 안 되고 특수 담당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 에이스 이제 장수들이 있는 그 도시 위주로 이렇게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최전방 저기 전선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많이 하는 도시의 최전방에 이 쩌리 장수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으면은 그 도시들은 암만 유언비어 풍문을 맞아도 민중 성도는 하락할지언정 아군의 장수들이 충성도가 하락하는 일이 없어져요. 모든 충성도 하락은 이 쩌리 장수들이 다 맞아주기 때문에 92에서 막 70, 60 이렇게까지 떨어지잖아요. 한 70, 60 몇 가지 떨어지면 하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포상을 한 10 조금씩 줘요. 100까지 오를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 주면 한 90 몇 가지는 오르긴 오르거든요. 아군하고 상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생각해서 100까지 올리면 안 되고 그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 쩌리 장수들의 역할이 제가 그래서 이 쩌리 장수들은 충성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냅둬도 온갖 유언비어는 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낮은 애가 맞거든요. 유언비어를 이 부사인이 지금까지 계속 막아준 거예요. 지금 풍문을 막아주고 얘만 충성도가 떨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얘가 이제 다음 턴에 충성도를 조금 줄 거예요. 금을 줘가지고 조금 올려놓을 거고, 이제 그러면 다른 애가 떨어지겠죠. 이제 휴양을 한번 때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쩌리 장수들이 1.6판 같은 경우엔 특히나 유언비어가 만만하죠. 강화에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져도, 자 볼게요. 얘가 충성도가 아까 90이었는데 88로 딱 떨어져요. 그래도 배신은 안 해요. 절대. 태수가 아닌 이상은 배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에, 그리고 민충성도가 100이나 90 이상이면은 이제 유언비어를 그나마 덜 맞거든요. 그래서 민중성도를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쉽사리 안 올라가네.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설명했고, 장원을 빼올까? 장원도 그래도 군사급이어가지고 빼오면 나름 쓸만은 해요. 근데 방금 설명한 이제 충성도 하락 막기 작전은 거의 다 몰라요.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저밖에라고도 할 정도로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린 거거든요. 외교 이렇게 금 빼오는 건 알아도 충성도 막기에 쩌리 장수들이 쓰인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에서는 계속 뭐 내정 한번 해주고, 강화에서는 안 좋고, 충성도 관리는 부사인 정도만 한 30 정도 주면은 90 몇 가지는 오르겠죠. 79밖에 안 올라네. 지금 한 번 더 주고 한 50 주고, 그리고 마등이가 금이 많으니까 마등이란다. 장로 금 좀 많이 빼올게요. 장로 금 빼오기 작전만 계속 해야지.
장로 금을 내놔라. 그러면은 외교를 한 명 더 붙여줘야죠. 외교를 누굴 붙여줄까? 송건이가 가라. 송건, 위축, 간혹. 간선미는 외교 담당으로 쓰면 좋아, 얘네들은. 간선미는 외교에 딱인 애들이. 이때는 아낌없이 딱 100% 주는 거예요. 송건하고 붙었네요, 조조하고 드디어. 이렇게 적이 붙으면은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적에 등용된 장소들을 빼오면 되죠. 에이스급. 등용되지 않고 다 해방됐네. 자, 에이스급을 빼올 애가 있냐 없냐, 딱히 없고. 마석이가 북해있네. 마석이가 북해있다. 에이스급은 아닌데 우리 편으로 쉽게 올 거거든요. 마석이면은 너무나 쉽게 등용이 가능하고, 성도의 장관, 북해, 마석 이 정도만 빼오고 전쟁 한번 하고. 북해, 마석. 빼오는 건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장관이가 군사급이기 때문에 빼오면 그래도 병사 2,000원 채워주죠. 근데 안 온다 그러네. 마석이는 내정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강화도 뭐 딱히 할 게 없고. 그냥 놔두고 모병이나 해주고, 외교나 걸어주고, 장로 3,000 주고 금 빼오고. 아낌없이 퍼주는 삼국지 5죠. 이것만 반복하면 뭐 끝난 게임인데. 신탐은 쓰레기고. 복양의 왕평이나 한번 빼올까요? 왕평도 뭐 쓸모는 없는데. 왕평이가 어딨냐. 이 정도면은 건업에 있네. 건업의 왕평이라. 제갈균이 여기 있었네. 제갈균도 온 김에 빼오죠 뭐. 건업의 왕평. 자, 보상 한 번씩 주고. 만석이도 주고. 내정으로 돌려놓고 쓸모없는 애들은 제갈균 왕평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금 빼오고 장로한테. 원조 금 내놔라 뚝딱. 금 내놔 금. 이제 어지간한 이제 가장 큰 꿀팁들은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좋은 약간 쳐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장수 임명을 안 했죠. 승진을 안 했죠. 승진 쳐들어가기만 했는데도 굳이 한 대도 안 때려가더라도 경험치가 조금씩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병 한번 하고 그리고 장로한테는 또 빼오고 무한반복. 이 정도로 이제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것 중에서 이제 중요 사항으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메모장을 열어보면은 삼국지5 총 공략 50금 인재 등용 펌프라고 적어놨네. 꼼수에 꼼수 오타가 났나 보네. 아이씨 이거 왜 이래. 50금 인재 등용 꼼수는 황금판 1.6판은 안 되고 2.5판하고 순정판에서는 되는 꼼수예요. 50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은 이제 모사가 말을 바꾸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이 등용 가능한 순간이에요. 암만 지력이 낮은 모사라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사는 뭐 하다못해 유선을 모사로 맡겨놔도 그게 적용이 가능한 꼼수거든요. 그렇게 쓰면 되고 선인의 환술요술 도술 치료는 이제 황금판에서는 막혔는데 대신에 순정판에서는 선인의 환술요술 도술 치료를 이용하면은 엄청 쉽게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황금판이라면은 선인의 인재 등용 꼼수 쓰면 되죠. 선인이 우리 쪽에 오면은 누구든지 빼올 수 있죠. 이거는 뭐 1.6판, 2.5판 다 동일한 거고 이 꼼수는 뭐 이것만 해서 제갈량 빼와가지고 제갈량 빼와서 제갈량으로 또 다른 애 빼오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죠. 그리고 무한외교 외교시는 쌀 3천과 금 교환 이건 제가 보여줬죠. 영상으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삼국지4도 마찬가지만 삼국지5도 일기토 얍삽이 가능하죠. 삼국지4보다 오히려 삼국지5가 일기토 얍삽이가 더 쉽거든요. 삼국지4는 무력대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이제 받아주는데 삼국지5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무력과 체력의 합이 저거하고 비등비등을 하면은 받아줘요. 그러면 조은과 관우로 이제 조은으로 거의 휩쓸고 다니면 되죠. 조은은 무력 특수 보정 능력치가 있죠. 숨겨진 히든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조은으로 어지간한 애들 다 걸고 전쟁에서 그냥 사로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물론 일기토에서 지더라도 혼란을 거는 설정을 해놓으면은 황금판 1.6 같은 경우에는 일기토에 지더라도 혼란이 걸려버리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크니까 이거 쓰면 되고 공격은 이제 원거리 제가 전쟁을 못 보여줘가지고 그 설명만으로 끝낼 건데 원거리로 일단 똑같아요. 히마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이랑 똑같아요. 원거리로 무조건 최대한 딜을 박아놓고 근거리로 돌격을 하던가 이제 뭐 근접 공격을 하던가 적의 줄여든 병력을 이제 조지면 돼요. 원시 가진 장수들이 중요한 게 적의 응사가 가진 장수들이 있으면은 원시 공격을 안 맞고도 그게 계속 피해 없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원시 가진 장수들이 중요한데 쩌리 장수들의 충성도 하락막기, 이건 제가 설명했죠 방금. 엄청난, 이거는 큰 팁이에요.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적의 성을 점령하자마자 이제 풍문 난사가 들어와서 바로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쩌리 장수까지 같이 데려가면은 걔네들이 막아줘요. 그리고 1.6판 같은 경우에는 적의 군주가 없는 도시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군주는 무한 치료 회복 능력이 있죠. 아까 한현이 무한으로 회복해버렸죠. 2.5판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순정판이랑 똑같이 공략하면 되고, 이 오타가 나는데, 적의 성을 빨리 점령하는 방법은, 삼국지 5는 성을 점령하면은 그냥 적의 병력이 얼마나 남았든 그냥 승리가 확보되죠. 적의 성을 빨리 점령하는 방법은 적의 태수나 적의 지력이나 무력 높은 장수가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걔네가 이제 지키고 있는 성으로 우리 편에 이제 아군 병력을 대다수를 보내면은, 물론 군량을 지키는 장수는 한두 명 남겨놓고 대다수를 그쪽으로 몰아버리면은 적의 쩌리 장수들 및 이제 다른 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까지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그 빈성을 노려서 이제 추행 진영이나 장사 진영으로 그 성을 점령해버리고, 우리 편의 이제 주요 병력들은 적의 총대장이 점령하고 있는 성을 돌격해서 원시랑 돌격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빨리 잡아버리면 성이 그냥 점령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빨리 잡아버리면 돼요. 물론 능력치가 높은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힘든 편이긴 한데, 쩌리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점령하면 되거든요. 총대장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다. 자, 1.6판은 제갈량 주요 육선의 확보가 재채기 하려고 그러네. 확보가 중요해. 제갈량은 혼란 시 낙뢰를 일으키는 특수 능력이 있죠. 우리 편이 쓸 때는 솔직히 잘 안 걸리긴 하는데, 제갈량으로 이제 무력이 낮은 애들 70대 밑으로는 잘 걸리니까, 그래도 걸리면 무조건 낙뢰가 쏟아지죠. 엄청난 특기임에는 틀림없고, 주유는 이제 대방화가 쓸 수 있죠. 화계 대방화, 거의 화신급이죠. 육선은 화벽을 쓸 수가 있죠. 그것도 되게 쓸만해요. 사마이는 후순위로 밀리는데, 사마이는 수비하긴 좋아요. 역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사가 달아도 성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회복은 되지만, 그다지 공격면에서는 내분은 좀 쓸만해요. 내분은 총 내분이 2.5판이 3번 걸리나? 1.6판이 3번 걸리나? 하여튼 사마이는 후순위로 밀려요. 1.6판의 방통은 이제 혼란을 걸면은 낙서까지 같이 떨어지는 이제 특수 능력이 있는데, 그때 한 턴에 적을 죽여버리면은 게임이 튕겨버려요. 이거는 패치가 안 됐어요. 버그가 있으니까 한 턴에 안 죽을 정도로 그 혼란을 적당히 사용해야 돼요. 그 주위에서 사용해야 되고, 2.5판 같은 경우에는 죽으려고 그러네. 그 기침을 자꾸. 발석차 장수 확보하는 게 중요해. 총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이 있는데, 강유하고 장소하고 악진 이렇게 3명은 확정적이고, 장임하고 유협은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발석차가 없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총나라에는 강유하고 장임, 오나라에는 장소는 무력이 낮아가지고 공격 면에서는 쓸모가 없는데, 궁시 공격을 하면 돼요. 궁시 공격해서 발석차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위나라에는 악진하고 유협 이렇게 있어요. 발석차라는 능력은 적을 궁시 공격하면은 낙석이 같이 떨어지는 능력이죠. 엄청나게 이게 크리가 터지면은 여포보다 발석차가 훨씬 나아요. 크리 터지는 순간은 엄청나죠. 황금판은 1.6판은 모르겠는데, 2.5판 같은 경우에는 여포보다 솔직히 발석차 가진 장수들이 더 세요. 그리고 2.5판 같은 경우에는 낙석 반개 가진 장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죠.
낙석 반개가 있으면은 공격 시에도 쓸만하고 수비 시에도 쓸만해요. 수비 시에는 뭐 물론 설명을 안 해도 알겠지만 공격 시에는 일부러 후방을 내줘요. 후방을 내줘가지고 적한테 가까이 가면 적이 후방을 먼저 치거든요. 그럼 낙석 반개 떨어지면은 적이 손해죠. 어, 순정파이든 황금파이든 1.6이든 2.5파이든 난사하고 원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2.5파는 황충이 열궁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열궁은 이제 날씨가 맑을 때 화시 공격하면 궁시 공격하면 크리가 터져버리죠. 황충이 엄청난, 그래서 SS급이거든요. 태사자 감정도 날씨에 따라서 이제 크리 터지는 능력도 있고, 사거리가 황충처럼 많이 늘어나는 능력도 있거든요. 2.5판 같은 경우에는 황충이 사거리가 어마어마하죠. 6칸이니까. 하여튼간에 태사자하고 감정도 거의 그 급이니까 제가 기침도 하고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요새는 삼국지 5를 잘 못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래요. 황충하고 태사자 감정은 거의 들고 가야 되는 세트. 엄청나게 좋아요. 모든 공격의 기본은 궁시로 적을 최대한 조지고 근접 공격을 하는 게 그 다음 순서거든요. 모든 전략 시뮬레이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를 가진 황충, 태사자, 감령, 그리고 남사까지 가졌죠. 이 태사자가 난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장수들은 여포도 물론 가능은 하죠. 여포도 가능한데 여포로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 셋의 같은 급이 되죠. 여튼 공략은 이 정도로 알려주면은 거의 황금판에 삼국지 5나 황금판이나 뭐 다 알려준 거예요. 뭐 선인들 순정판에서도 마찬가지. 순정판에서도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황금판 1.6 버전으로 공손도로 이제 천통하는 영상이 찍어놨는데 이런 꼼수들을 대충 다 이용을 했고 선인으로 이제 인재들을 빼오는 이제 꼼수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순정판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치만 순정판은 선인이 한술, 요술, 도술, 치료가 가능하고 50금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인으로 적의 충성도 낮은 장수들을 최대한 빼와가지고 장수 숫자를 불려나감과 동시에 이제 외교를 맺어가지고 적이 못 쳐들어오게. 외교는 외교가 다음 턴에 풀려도 만약에 인접한 적국이 있는데 외교가 풀려도 거기 적대 관계망 잘 관리해 놓고 저기 외교를 그 다음 턴에 맺으면은 무한으로 연장이 돼요. 외교가. 그래서 무한 외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5는 엄청나게 쉬운 게임이에요. 엄청나게 쉬운 게임. 모든 군주가 다 통하는 공략이거든요. 이게 뭐 안 통하는 군주가 없어요. 다 통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5는 삼국지 4보다 난이도가 떨어져요. 삼국지 4로 금선, 유도, 조범 이 세 명 가지고 한번 클리어를 해보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이브 로드 없이 세이브 로드 있어도 저도 일주일이나 걸려가지고 저기 뭘로 했다? 유도로 클리어했나? 금선으로 했구나. 일주일이나 걸려가지고 금선으로 클리어한 거거든요. 삼국지 5는 그냥 그날 당일 가능해요. 모든 군주가 다 가능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군주를 해도 공선도로도 제가 천통을 했으니까 장비로도 옛날에 천통을 했고 관도대전 장비로도 해놨고 뭐 왕랑으로 하던 금선으로 하던 유도로 하던 조범으로 하던 선인 올 때까지 버티면 돼. 그냥 물론 순정판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왜냐면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정판은 힘들긴 할 수는 있겠지만 운이 맞으면은 장수들만 확보가 선인들이 운이 맞아가지고 우리 쪽이 빨리 오고 그 선을 이용해서 장수 확보가 빠르게 된다면은 이제 정치 능력이 좋은 장수들 확보가 돼야 되겠죠. 여기 안 적은 게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인사의 귀재급 인사 능력이 귀재급이 몇 명 존재해요. 제가 체감상 인사 능력의 귀재급은 왕윤이 1티예요. 왕윤이 무조건 1티어거든요.
그 다음에 종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한 명 더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제갈량은 이 둘한테 밀려요. 오히려 밀려. 왕윤하고 종효가 삼국지 5 순정판을 비롯해서 1.6, 2.5 버전을 해서 거의 1티어라고, 인사 능력이 1티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왕윤은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초반 시나리오를 한다면 왕윤은 무조건 데려야 되고, 종효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왕윤에 비해서. 근데 뜬금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효가 뜬금포가 아니 체력 충성도가 99인데 얘가 이걸 빼오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효도 그게 가능하고, 물론 제갈량으로도 가끔 그게 뜬금포가 터져요. 인사 능력이 귀재급이 있고, 또 팁을 줄 게 있다면은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그냥 삼국지 5는 그냥 공략이 필요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쉬운 게임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초보자들한테 이제 재밌게 자체 봉인을 해서 이 모든 꼼수를 다 사용하면 너무나 쉬우니까 자체 봉인을 해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외교하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으로 치면은 네크로맨서의 심령술을 이용해서 저기 무한 심령술과 뱀파이어를 이용해서 얍사비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계속 무한 증식이죠. 무한 흡혈해가지고 거의 뭐 그런 급의 능력이 무한 외교예요. 무한 외교. 선인을 이용해서 에이스들을 빼오는 것도 뭐 엄청난 작전이고, 그리고 충성도 하락막기, 이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쩌리 장수들은 평균 능력치가, 보통은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삼국지 5를 하다 보면은 적의 군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죽이는 장수들이 있고 안 죽이는 장수들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면은 적의 에이스들은 안 죽여요. 거의 안 죽여요. 거의 죽이는 일을 제가 못 봤거든요. 대신에 쩌리들은 죽여요. 아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성 이런 애들 죽여버렸거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낮아가지고 타 세력들이 빼가질 않아요. 빼가지도 않고 능력치도 낮기 때문에 충성도 하락맞게 쓰이는 장수들이거든요. 후성, 미방, 한현, 조범, 유도, 금선 이런 애들, 적이 빼가지도 않고 온갖 풍문만 다 막아주고, 그거를 전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런 애들은 죽여버려 그냥. 근데 안 죽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이런 쩌리 장수들은 전쟁에서 지고 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걸로 이제 쩌리 장수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팁은 여기까지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체 봉인해서 하세요. 너무 쉬우면은. 너무 쉬운 팁을 많이 알려줘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